2002년 이후로 코엘류 모셔오고 본프레레 모셔오고 아드보카트까지 총 27억 5천만 원을 썼어요. 3명의 감독한테. 그러니까 이게 2002년 이후로 4년 뒤에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그럼 2006년까지 우리나라는 총 3명의 감독을 선임을 했던 거야. 그럼 돈을 이때 한 번 쓸 돈을 여러분 2번, 3번 써서 한 번 쓴 감독보다 돈을 더 많이 썼던 거야. 근데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클린스만 데려와가지고 망했죠. 클린스만 보내고 난 뒤에 새로운 감독 오면은 거의 20억 준다 칩시다. 그러면은 포함해서 거의 4년을 치면은 100억 이상에 되는 돈을 우리나라도 감독한테 쓸 수 있었다는 거야. 자,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 이거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단독 11억으로 세계적인 명장을 모신다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여러분 단돈 11억으로 세계적인 명장을 모시려고 했던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근데 기사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3년 전의 물가에서도 여러분 11억으로는 세계적인 명장을 못 모신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기사죠. 그러면은 지금 뭐 물가 인플레이션 이런 거 다 쳐가지고 화폐 가치 이런 거 다 쳐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수준으로 세계적인 감독을 원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11억 많은 돈이죠. 근데 세계적인 명장을 모셔오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11년도에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라는 곳에서 그 당시 감독들의 몸값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낸 자료예요. 그래서 2011년 당시에 마르티노라는 사람이 10억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건 이제 옵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억보다 더 받으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페케르만이라는 사람도 2006년도 여러분 2006년도에 페케르만이라는 감독이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13억 플러스 알파를 받았어요. 2006년도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미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에서 13억 이상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카를로스 안젤로티, 우리가 안젤로티 얘기하죠. 안젤로티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0년도에 47억 플러스 알파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르셀로 리피라는 감독이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2010년도 당시에 44억 플러스 알파를 받았고요. 기네슈가 터키 대표팀을 이끌던 2011년도에 이미 20억 플러스 알파를 받고 있었어. 히딩크가 이때 당시에 얼마를 받았냐? 2002년도 때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팀 부임했을 때 2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도 여러분 200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22년 전 물가야. 22년 전이면 화폐 가치가 여러분 껌 하나에 거의 200원 300원 할 때고 아이스크림 하나에 3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있었고 컵라면 하나에 500원짜리 500컵이 있었던 시절이야. 2002년도에 히딩크가 24억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히딩크급 명장을 모셔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야. 물론 여러분 이때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훨씬 축구 변방국이었고 이렇게까지 돈을 안 주면은 당연히 안 왔겠죠.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예요. 이 금액을 안 쓰면은 이 감독들이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엘류 감독, 이 사람 연봉이 좀 싼데 2003년도에 포르투갈의 코엘류 감독을 선임할 때 9억 원을 썼고, 그 다음에 본프레레 감독을 2005년도에 쓸 때 7억 5천만 원을 썼고, 아드보카트를 2006년도에 데려올 때 11억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현 주소가 암담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히딩크한테 24억을 썼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돈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가 정말 좋은 성적을 냈고 이제 우리나라도 축구 강국이 됐다라는 자만에 빠진 거죠. 그래서 2002년 이후로 코엘류 모셔오고 본프레레 모셔오고 아드보카트까지 총 27억 5천만 원을 썼어요. 3명의 감독한테. 그러니까 이게 2002년 이후로 4년 뒤에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그럼 2006년까지 우리나라는 총 3명의 감독을 선임을 했던 거야. 그럼 돈을 이때 한 번 쓸 돈을 여러분 2번, 3번 써서 한 번 쓴 감독보다 돈을 더 많이 썼던 거야. 근데 지금도 여러분 똑같아요. 클린스만 데려와가지고 망했죠. 클린스만 보내고 난 뒤에 새로운 감독 오면은 거의 20억 준다 칩시다. 그러면은 포함해서 거의 4년을 치면은 100억 이상에 되는 돈을 우리나라도 감독한테 쓸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조금 이거 줄여보겠다고 코엘류 모셔왔다가 경질시키고 본프레레 모셔왔다가 경질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월드컵 직전에 딕 아디보카트 와가지고 11억 쓰고, 그럼 이거는 27억 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안타까워라는 거죠. 애초에 S급 감독 히딩크와 같은 돈을 좀 쓰더라도 검증이 된 사람을 데려오셔가지고 20억 이상을 배팅을 치고 4년이나 장기 플랜을 던져주는 게 낫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게 보면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축구 감독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3년 8월 기준인데 로베르토 만치니가 여러분 430억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430억까지 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430억은 당연히 못 쓸 수밖에 없는 돈이고, 그 다음에 펩 가르디올라가 현재 맨체스터 시티에서 330억 원을 수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티븐 제라드가 알 에티파크라는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253억, 그 다음에 디에고 시메오네가 215억, 토마스 투헬이 172억 원, 그 다음에 포체티노가 157억, 위르겐 클롭이 150억, 에릭 테나우도 150억, 그 다음에 조르제 제수스라는 감독이 143억, 알레그리 유벤투스 감독이 129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투엘 데려오면 안 되냐, 클롭 데려오면 안 되냐라는 말이 가끔 나오잖아요. 150억 못 씁니다. 1년에 150억이에요. 클린스만은 4년에 100억이잖아요. 클린스만 말고 위르겐 클롭을 데려오려고 하면은 1년에 150억 원을 써야 돼요. 그럼 4년이면 여러분, 야, 돈이 거의 여러분 6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프로팀이랑 국가대표 감독직의 연봉 체계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클럽팀 같은 경우에는 매주 경기가 있고, 거의 프리시즌을 제외하면은 매주마다 선수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연봉 이 퍼센테이지가 이 정도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명장을 모셔오려고 하면은 힘들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시안컵 감독 연봉 순위 제가 뭐 다시 보여드려서 죄송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얼굴이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탑 7을 우리가 추려볼 수 있는데, 만치니 374억 원을 수령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린스만 29억 원, 파울로 벤투 25억 원, 그 다음에 엑토르 쿠페르 24억 원, 이 당시 시리아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피치 감독이 21억 원, 바레인 감독, 그 다음에 모리아스가 16억 원, 일본 감독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헤수스 카사스가 14억 원을 수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바레인, 시리아, 이런 나라들조차도 여러분 감독 연봉을 20억 이상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반대로 클린스만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파울로 벤투예요. 우리가 벤투를 재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알아요. 근데 파울로 벤투랑 이 재계약을 빠르게 체결하지 못해가지고 파울로 벤투가 UAE로 떠났죠. 근데 파울로 벤투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영입한 사람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축구협회가 1년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그 1년 예산 안에서 감독 선임에 쓰는 돈이 많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축구협회에서 불필요하게 인력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반대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여건상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오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봤을 때 일단은 전쟁 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어, 음식 이런 게 안 맞아서 안 오는 것도 있고요. 교통도 불편하고 유럽에 있는 가족들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상씩 가야 돼요. 그래서 시차도 달라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이상, 엄청난 프로젝트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을 새로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시아에서 2등으로 돈 쓴 거면 많이 쓴 거지 뭘 더 바람이라고 하시는데, 물론 2등으로 돈 더 썼으면은 좋은 거죠. 근데 2등으로 돈 써놓고는 클린스만 같은 사람을 모셔오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클린스만 내보내고 난 뒤에 감독 연봉으로 34억까지 맞춰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34억 더하기 29억이면 여러분 60억이에요. 60억. 60억이 넘는 돈으로 애초에 협상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50억 이상 되는 돈으로 명장급에 되는 감독들을 모셔왔으면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 그러니까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 충분히 좋은 사람을 모셔올 수 있었잖아. 왜 2006년도 돈을 3번씩 써가면서 지금도 우리나라 돈 2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반복돼서 쓰면서 감독을 뽑냐라는 거예요.